자, 이번 주제는 중국 구매 대행, 소싱 사입, 그 다음에 OEM, ODM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하나씩 다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시절에 거의 정성기를 찍었습니다. 최고점까지 올라갔었고요. 물론 그때 유튜브, 강좌, 그 다음에 전자책 엄청나게 나왔죠. 그 호황이 끝난 다음에도 그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배우신 분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근데 그때 배우신 분들 중에는 중국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15년 조금 넘게 했고요. 근데 다 합치면 20년이 되고, 예, 중국에 상주한 거는 15년 정도 되고요. 완전 상주한 거는요. 제가 이제 조금 안쓰러운 거는 뭐냐면은, 그 강좌나 뭐 전자책 뭐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은 나갔다는 거예요. 1명 정도가 남아 있고, 그 9명들이 다들 이쪽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뭘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산동성 위에서 진행된 쿠팡 그 입점, 중국 기업을 입점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고요.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상해에서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텀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에서 했죠. 여러분들이 위에라는 지역을 좀 아셔야 돼요. 배대지나 구매대행 업체들이 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는 되게 조그매요. 공항도 군사공항이거든요. 위에서도 위에 시가 아니고 위에서도 까오치 찐치라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차량으로 떨어진 조그마한 동네에 다 모여 있어요. 배대지들이요. 한국, 중국 물류의 중심은 위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인건비도 많이 싸고 임대료도 많이 싸요. 네, 전에는 청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위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뭐 동영상 한번 볼까요? 저희가 찍어온 건데 저희 그 중국 위에 물류사 법인장이 찍어온 거죠. 다 중국어예요. 뭐 시작 전이고 뭐 여기 사람 모아달래서 모아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10대 분은 또 저희가 모시고 간 분들이고요. 뭐 다 그래요. 세상이. 뭐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뒤에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위에 한라방이라고 있거든요. 유명합니다. 한국 분들 많은 분들이 아세요. 한라방이라는 데를. 거기에서 운영했던 교육센터예요. 네, 건물에 이제 교육센터를 운영했고요. 요거는 그때 사용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죠. 그 가격 매칭까지도 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중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입하셔가지고 뭐 중국 셀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저희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꿀을 빨고 있었습니다. 자, 구매 대행, 대량 등록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아, 물론 이때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100이라는 시장이 있으면 100명이 나눠 먹으면 하나씩은 먹는데 거기 갑자기 1000명이 들어오면 0.1씩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거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끼리 싸움하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물론 타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사업 쪽으로 갔던 거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소자본으로 가능하다, 뭐 무자본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실제 겪어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온라인 구매 대행의 꽃은 구매 대행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의 꽃은 구매 대행이에요. 왜냐면 자본도 없이 거의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힘들어요. 자, 요거는 제가 판매했던 제품 중에 나름 효자 상품이에요. 단가도 좀 있고 에이스 하나 발생 안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제가 다 찍은 거예요. 이게 강원도 홍천에서 찍은 거거든요. 집에서 찍은 거예요. 예초기 돌릴 시간도 없었어요. 여기는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하루에 뭐 한 끼 먹고 산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통장은 두둑해졌죠. AS도 없고 또 공장하고 잘 협의돼서 공장이 2.5톤 트럭으로 물건을 하나씩 보내왔어요. 물론 저희는 돈 안 줬어요. 팔린 거에 대해서만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지금도 효자 상품이고 이거 파생된 제품들 많은 제품들이 매출이나 수익에 기여를 해주고 있어요. 자, 남의 사진 가져오지 마시고 찍으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 쭉 끝까지 할 텐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대량 등록이나 반자당 돌리지 말고 소싱해서 찍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도매국 하지 마시고 도매 사이트 하지 마시고 예. 자, 상품 소싱 방법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매입한 거거든요. 매입이 아니고 그냥 보려고 그런 거예요. 저야 뭐 중국에서 보내주는데 일부러 알리익스에서도 사요. 예. 비싼 경우도 있고 싼 경우도 있습니다. 알리익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 접근하기 쉽죠. 카드 결제도 되고 저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배대지 이런 거 없이 바로 또 오고 요새는 또 이제 반품도 잘해주고 환불도 잘해주니까 저도 알리익스에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럴 이유가 별로 없죠. 바로 반품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주니까. 자, 여기 이미지 검색 됩니다. 거기다 또 한글로 입력해도 다 잘 나오니까 여기서 그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반반이에요. 공장하고 셀러가 반반 정도 있다 보면 되고요. 조금 뭐 예쁘게 나왔다는 제품들은 다 셀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접근하기가 편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한 개 카테고리 입점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죠. 저희도 입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 상대로 할 때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소싱을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링크 해가지고 뭐 6, 7%, 7, 8% 수수료 받아도 되고요. 그것도 뭐 돈 1,000만 원씩 올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유튜브 하시면서. 상당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국에 비슷한 걸로는 쿠팡이 있죠. 한 3% 정도의 수수료를 주죠. 자, 그 다음에 타오바오입니다. 요거는 B2C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곳이고요. 다만 안 좋은 거는 이제 뭐 번역이 되고 뭐 그러는데 기본 베이스는 중문이라는 거고요. 한국으로 바로 배송이 되는 업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습니다. 북한이냐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근데 요새는 뭐 한국 그러면 다들 아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미지 검색이 돼요. 이 부분으로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하고요. 참고로 다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 그 다음에 1688 이미지 검색 다 되고요. 카드 결제가 되는데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가 별도예요. 중국은 전부 다요. 일반적인 데는 한 3%. 저희가 운영하는 중국 피지사는 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가 좀 세고요. 그 다음에 뭐 대화를 안 하고 매입해도 되는데 중국은 뭘 살 때 다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도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고 또 B2C이기 때문에 한 개씩 사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싱하시기에 타오바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88이에요. 1688은 최소한 공장 등록증이 있어야지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게 단무직 공장도 다른 거 파는데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결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카드 결제를 별도로 열어주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쯔푸바오로 결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챗페이나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거의 채팅을 하고서 물건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는 이제 걸러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장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중국은 뭐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장일 확률은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찾는다 그러면 1688부터 물건을 찾으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타오바오,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핵심은 제품 선정 방법입니다. 이게 또 나왔네요. 제품 선정 방법이 건너뛰었네. 사진이 없네요.
아, 같은 거구나. 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템 스카웃이나 뭐 데이터랩이나 예,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나 아니면 키워드 마스터나 뭐 이런 거로 제품을 찾지 마세요. 모든 구매 대행 업체들, 셀러들이 그걸로 찾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그 시장은 아주 진흙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한 제품을 직접 사서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제품, 내가 돈 주고 산 제품은 남들도 돈 주고 사요. 근데 본인은 정작 안 사면서 왜 남들한테 팔려고 그러세요? 물론 모든 제품을 살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 2층 짐이 꽉 차서 밖에 나가려면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됩니다. 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피해 다녀야 돼요. 아직 못 가본 제품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샘플은 직접 사서 직접 테스트하고 사진 찍으시면 되시고요. 그게 또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구매 대행이라 그래서 모든 거를 구매 대행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 용품이나 수도용품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또 전환법에 적촉되는 부품 제품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걸 진입하실 때는요. 그리고 한국은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줘요. 그 다음에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는 지재권이 있는 물건들이죠. 예를 들어서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실현들. 요번에 디즈니 캐릭터 중에 몇 개가 이렇게 라이센스가 풀렸잖아요. 한국의 방송사인가 어딘가 거기서 바로 써버리더라고요. 라이센스가 풀리니까. 근데 그 라이센스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면 쓰지 마셔야 돼요. 크게 당하십니다. 자, 아까 전에 그 낚시용품 이렇게 평상이라 그러죠. 제가 명칭은 정확히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요런 거를 저희가 파생 상품이라 그러는데 뭐냐면 그 제품에 쓰는 액세서리들이에요. 예, 이것도 쏠쏠하게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세트 상품이라 그러죠. 저희가 얘기할 때 전혀 다른 거죠. 이거 인산철 배터리예요. 캠핑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 근데 용량이 좀 작아요. 그리고 이건 집에서 충전해서 들고 나가서 쓰고 또 집에 와서 충전하는 이런 타입이에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써요. 이건 단가가 좀 있거든요. 예, 짭짤하게 올라가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찾지 않아도 그 테이블을 사신 분들이 저한테 이거는 안 파냐, 이건 없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찾아서 올려드리고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너무 좋은 구조죠, 그런 게. 자, 이렇게 팔다 보면 자기가 어느 쪽으로 치중할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표권을 좀 등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특허나 실용실화는 오래 걸려요. 특히 특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상표권은 되게 쉬워요. 쉽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저희 표현으로 특급을 태운다 그러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거.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 빨리 나오고요. 자, 요거는 저희 중국 분이 법인을 한국에다 만들고 그걸로 이제 상표권을 신청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교육 사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겠다 그러는데 몇 번 이제 각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업체 쓰겠다 그래요. 예. 이것도 다 경험이고 추억이고 능력입니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해봤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소한도 동일한 상표로 올리는 사람들은 다 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브랜드라는 게 어차피 상표권 기준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절차, 서류적인 절차가 됩니다. 네이버나 쿠팡 다 떨겨줘요. 뭐 홍길동 테이블 이렇게 팔면 내가 홍길동에 대한 상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올린 거를 다 떨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지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떨길 수는 없지만 그런 문구가 어딘가에 있으면 상품을 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0개 팔 수 있었던 거를 상표권이나 브랜드가 안 돼가지고
1000개나 2000개밖에 못 파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팔면 애들이 다 감지하고 들어와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상표권으로 그걸 방어를 하면 얘네가 상표권인지 뭔지 몰라요. 굳이 뭐 상표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직접 재산권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못 들어온다고요. 그랬을 때 신나게 팔아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증 하나 받는데 KC EMI 같은 경우도 뭐 150, 170은 최소한도 들어요. 상표권 이거 몇십만 원 안 한단 말이에요. 꼭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겠죠. 어디에서 소싱할지, 어떤 제품을 소싱할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를 할지 했으면 이제 총알을 구비하면 돼요. OEM, ODM 진행하는 겁니다. 뭐 OEM, ODM. 요새는 이게 조금 이상해요. 또 KC 인증 때문에 이게 OEM인데 ODM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OEM이 ODM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OEM이라는 거는 그냥 내 상표 하나 붙여서 생산하는 거 정도. 뭐 박스에다 내 이름 하나 정도 넣는 거 정도. 매뉴얼 조금 변경하는 정도로 저희는 OE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증이 있다 그러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뭔가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ODM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한글화로 하면요. 참고로 여기는 아직 공사 중인 업체인데요. 예, 저 광저우 옆에 포산이라고 있어요. 예, 알프기쿨이라고 유명한 업체입니다. 요번에 건물을 올렸어요. 전 세계 캠핑용이나 차량용 냉장고에 많은 숫자를 이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건물을 올려가지고 공장이나 사무실을 한 군데다 다 때려 넣은 거고요. 자, 여기에 가서 이제 냉장고를 OEM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는 너무 편해요. 심지어 아답터나 선까지도 다 KC 인증받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요게 사진이 다 안 나왔는데 아주 샘플이 쫙 깔려 있어요. 네, 다 보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공장은 공장이 하나 있으면 옆에 매달려 있는 셀러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자기 공장인 것처럼 자기가 여기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구경할까요? 뭐 저희가 가서 직접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공장이에요. 층층이 다 이런 공장입니다. 냉장고 생산하는 거고요. 번쩍번쩍 하는 거는 뭐 프리퀄 현상이라 해서 이거 LED 조명하고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생산해줘요. 뭐 이미 생산하고 있는 거는 심지어 100개도 상표로 찍어주기도 하고 뭐 1000개서부터 찍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G 컴프레셔, 예, LG요. 삼성 LG 할 때 LG 컴프레셔를 쓰는 거를 더 비싸게 받아요. 독일제보다 더 우선시하죠. IMF 때 LG가 모터를 안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컴프레셔나 뭐 이쪽으로는 LG가 꽉 잡고 있습니다. 모터 들어가는 걸로요. 뭐 냉장고나 뭐 김치 냉장고, 에어컨 이쪽으로는 꽉 잡고 있습니다. 품질도 좋고 아직 그걸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세계 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OEM, ODM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한 사항인데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설정사시에요. 공장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간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바디캠이라고 경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깨에다 차고 다니는 그 카메라예요. 요거는 대기업 납품이었고 제가 직접 납품한 거 아닙니다. 저는 대기업하고 아니면 정부기관하고 직접 거래를 안 해요. 코드가 안 맞아서 중간에 이제 업체를 하나 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원래 이제 나와서 일하는 타임이 아닌데 저희 거를 생산하고 1000개를 놔둬놓고 설정사 찍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를 마지막으로 조립하는 거죠. 나머지 거 다 생산해서 옆에다 쌓아놓고 예.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어야 되니까 저도 또 보고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 저 까서 보라고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까주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분도 영업이어가지고 영업만 뭐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아주 능숙하게 해요. 품질도 잘 나오고 원하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 잘 되고 있고 2차, 3차 계속 뭐 인증도 받았으니까요. 2차, 3차 계속 지금 주문 넣고 있는 상태고요. 저 설정사 해준 데 한번 동영상 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강 대표 있네요. 참고로 저 강 대표는 한국에 있었어요. 여기는 김 대표가 연락사무소로 한 6개월 정도 가 있었고요. 저 강 대표는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와 있다가 이 결재권 때문에 저보다 한 하루인가 이틀 먼저 심천에 들어갔고, 이제 제가 홍콩으로 해서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도 이 대표들이 얼굴 본 게 몇 번 없는데, 예, 심천에서 밥 한 번 같이 먹었습니다. 세 명이서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두 번인가 본 적이 있네요. 모인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최고 난이도로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요 사진도 제가 지금 막 찍은 거예요. 제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는 이 대기업 건설사 로고가 찍혀 있어요. 네, 요 KC 인증까지 다 끝난 제품이고요. 테스트만 제품당 뭐 열을 20일씩 했고, 공장에만 한 수십 번 갔고, 요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ODM이 될 거예요. 원래는 그냥 요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처음에 납품했고, 그 다음에는 뭐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좀 오래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칩셋을 갈았어요. 칩셋을 가면 회로기판을 다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이제 그때 그 공장에 내막이 나온 거죠. 설계를 타이완에서 한대요. 그래서 타이완에서 설계를 하고 제작은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 케이스가 이제 점점 얘가 좀 커요. 두께도 다 틀려요. 케이스가 커지고 뭐 이런 거 위치 바뀌고 핀셋도 바뀌고 뭐 여차저차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 요 업체 있죠? 까만 거 액정 있는 업체. 이 업체가 이제 딜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가져가니까 딜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가 단가 맞춰주겠다고. 근데 품질은 요게 더 좋은데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계속 갔고요. 중간에 뭐 타이머 관련 NTC라는 회로가 있거든요. 시간 가는 거. 그걸 또 추가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추가해가지고 회로 기판 또 바뀌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발주처들은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안 주고 띄엄띄엄 줘요. 그러면 그때마다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 다 해서 지금 현재는 인증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이제 조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 한번 하면 뭐 통장은 두둑해지겠지만 제 머리털은 다 빠지고, 예, 더 흰 머리가 되겠죠. 자,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품 브랜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은 제품 찾아가지고 에이스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 잘 해주시면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 상호를 찍고 들어와요. 예. 홍길동 의자, 홍길동 뭐 무시동 있동, 홍길동 뭐 좌대, 홍길동 뭐 파워팩, 홍길동 뭐 명찰캡. 예, 그게 브랜드예요. 물론 신문 광고 15만원, 20만원 주고 때려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다 올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작업을 해봤지만 별로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이 빵 터졌을 때 보호받으시려면 첫 번째 상표권은 무조건 등록을 하시라는 거고요. 직접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자꾸 각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좀 귀찮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세요. 얼마 안 합니다. 하루 정도 인건비 조금 더 주면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잘하죠. 그 다음에 이게 될까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구매 대행으로 판매해 보세요. 왜냐면 구매 대행은 많은 그 인증이 면제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면제되죠. 이거 인증받으려면 KC EMI에 배터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구매 대행 가능한 제품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팔아보시고 하셔도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팔리면 바로 프로그램에서 감지가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방어수단을 하나는 만들어 놓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물건이 좀 잘 팔린다 그러면 이제 구매하신 분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가지고 또 내가 쓰면서 느꼈던 그런 불편한 점, 그런 거를 해결하셔가지고 OEM, ODM 찍어내시고 상표 붙여가지고
매뉴얼 한글화하고 그렇게 해서 출시하면 그게 브랜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브랜드 마케팅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를 찾을 때 홍길동 명찰캠, 뭐 홍길동 바디캠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검색 유입량이 많아지면 그거는 브랜딩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표권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방어를 하실 수 있고, 또 판매가 많이 되면 저희처럼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서 전 세계로 판매하셔도 되고, 저희 타오바오에 입점돼 있거든요.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파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류팀이 따로 있어요. 의류나 뭐 냉동식품 하는 팀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기 농산물 하는 팀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IT 제품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 위주로 자꾸 보여드리는데,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인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MOQ가 존재하니까, OEM, ODM 하면 좀 MOQ가 좀 많으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게 접근하기가 힘들면 장수 모델, 효자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제품은 어찌됐든 상표권 등록 얼마 안 하니까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꼭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